1200억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가 금융조회 시도하자.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용인의 오래된 단독주택 거실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옵니다. 박정년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원의 동백나무를 바라봅니다. 올해로 62살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하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점심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연은 28년 전을 떠올립니다.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의료기기 특허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익이었지만 정연은 그 돈을 조심스럽게 투자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원으로 일하며 쌓은 전문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도 직전의 바이오 회사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중소제약사들, 정연은 기술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회사들은 하나둘 성장했고 특허 수익과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새 1200억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정연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도윤의 말에 정연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좋은 분이니? 네, 최아라라고 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도윤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한 SNS 프로필이었습니다. 정연은 무언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최아라가 찾아옵니다. 정연은 평소처럼 수수한 남색 카디건에 면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라의 시선이 거실을 훑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TV, 단출한 가구들. 그녀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내려갑니다.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단다. 아, 그러셨구나. 연금은 좀 나오세요? 정연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라의 질문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집값, 저축, 보험. 정연은 모든 질문에 애매하게 답하지만 아라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아라가 돌아간 뒤 정연은 다시 창가에 앉습니다. 정원의 동백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침묵을 지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구름이 몰려옵니다. 정연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곧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정연은 옅은 회색 한복을 입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색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도윤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강남의 호텔 웨딩홀까지는 1시간이 걸립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아라의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명품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정연은 조용히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네, 용인에 사신대요. 집은 좀 괜찮으세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연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아라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옵니다. 어머님, 사진 찍어요. 플래시가 터집니다. 아라의 친구 하나가 정연의 한복을 힐끗 보며 웃습니다. 아라야, 너희 시어머니 진짜 소박하시다. 요즘 보기 드문 스타일이네.
그러게요. 검소하신 게 미덕이죠, 뭐. 아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꼬임이 섞여 있습니다. 정연은 미소를 유지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그때 아라의 아버지 최경모가 다가옵니다. 중견 제약회사 회장입니다. 그는 정연과 악수하려다 손을 멈춥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정연 씨? 네, 반갑습니다. 혹시 15년 전에 경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모의 얼굴에 당황과 놀라움이 교차합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15년 전 경모의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손을 뗐고 투자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이름을 밝히지 말 것. 그 돈으로 회사는 살아났고 지금은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설마 저분이? 경모는 혼란스럽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저 여자가 당시 그 투자자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고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아는 사람의 침착함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라는 정연의 집을 자주 방문합니다. 어머님,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란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투자건으로 고민이 많으신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주식, 펀드, 재산 형성 과정. 정연은 애매하게 답하지만 아라의 눈빛은 날카로워집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혹시 말 안 하신 게 있으세요? 무슨 말이니? 아라가 자꾸 물어봐서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신다고.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단다. 정말요? 장인어른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정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평생 지켜온 평온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정연은 눈을 감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 석 달 후 정연은 은행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최근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제 정보를요?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단 조치했습니다. 정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원의 동백나무 잎이 바람에 떨립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사모님, 누군가 이 집 소유주 확인하려고 했어요. 제가 정보 안 줬습니다. 정연은 고맙다고 말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라가 도윤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라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어머님이 15년 전에 투자한 회사들 목록이에요. 이게 맞나요? 정연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아라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가득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 숨기시니까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윤 아빠 유산이랑 특허 수익, 그리고 투자금. 다 합치면. 아라야, 그만해. 도윤이 말리지만 아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윤 씨도 알 권리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왜 숨겨요? 정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도윤 씨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그건 내가 30년 동안 지키고 키운 거란다. 정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아라는 입술을 깨뭅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연은 서재에 앉습니다. 책장 뒤 금고에는 투자 서류들과 통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정연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라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혹시 정말 큰 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면 더 오해받아요. 정연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정연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침묵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라는 더 집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아들과의 신뢰마저 무너집니다. 정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15년 전 최경모 회장에게 투자할 때 작성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구나. 정연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라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듭니다. 내일 아라를 만나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정연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정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입니다. 아라가 들어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하시다니 의외네요. 앉아라. 정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습니다. 아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알고 싶어 하던 거다. 아라는 서류를 펼칩니다. 첫 장은 15년 전 투자 계약서입니다. 최경모 회장의 회사에 50억을 투자한 기록입니다. 익명 투자자란에는 박정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너희 아버지 회사 부도 막은 사람이 나다. 아라의 손이 떨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바이오 회사 2곳, 제약회사 3곳. 투자 금액만 합쳐도 20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남편이 남긴 특허 하나로 시작했다. 그걸 30년 동안 굴렸어. 정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라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정연이 처음으로 냉소를 띱니다. 가족이라면 왜 내 금융 기록을 몰래 조회했니? 왜 탐정을 시켰니? 아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건 어머님이 숨기시니까. 내가 숨긴 게 아니라 내가 캐낸 거지. 정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최경모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또 어려워졌구나. 아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솔직히 말해라. 뭐가 필요한 거니? 어머님, 돈이지? 정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아라는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회사 곧 무너져요. 아빠가 잘못된 투자하셨어요. 은행에서도 손 뗐어요. 그래서 날 조사한 거구나.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요. 100억만 있으면. 안 돼. 정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라는 얼굴을 든 채 정연을 바라봅니다. 왜요? 어머님은 돈이 넘치잖아요. 넘치는 게 아니라 지켜온 거다. 그 차이를 모르는 내게 줄 수 없어. 저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믿음으로 되는 거란다. 너는 날 믿지 않았어. 아라는 울먹입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연은 카페를 나섭니다. 바깥은 흐린 날씨입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 그 여자의 본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연은 눈을 감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이구나. 그녀는 시동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도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정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앉아라. 거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라에게 50억을 주기로 했다. 네. 대신 너와 이혼하고 우리 인생에서 떠나는 조건이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정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도윤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듭니다. 아라는 뭐라고 했어요? 받아들였단다. 어제 서류에 서명했어. 봄이 왔습니다. 정연은 남양주의 작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곳에 남편의 이름을 딴 바이오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창가에서 정연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초록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정연은 미소 짓습니다. 도윤은 가끔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단 일 도와드릴까요? 내 일이나 잘해라. 난 괜찮아. 정연은 혼자가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재단 서류를 검토합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단순하지만 평온한 일상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정연은 재단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멀리서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정연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쓸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평온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정연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단 건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니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뜻과 함께 젊은이들의 미래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정연은 문을 닫고 불을 켭니다. 따뜻한 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옵니다.